김상길 박사님 모시고, 우리 김상길 박사님은 그 경영학 박사시기도 해요. 재무사이시기도 하지만 그 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끌고 가실 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에 다 찍혀서 연료비 부담 몇 배 가서 여기 가면 과태료가 나오게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가가 여러분한테 세금을 투명하게 받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온 것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행복해요. 너무 많이 하고 골치 아픈데.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손가락을 5개 손가락인데 이것이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면 굵고 짧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이걸 2개 쓰고 3개 쓰고 4개 쓰고 5개 쓸 적에 이 듣는 힘은 엄청나게 배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계속 여러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죠. 거기에 가장 무서운 법이 금융신명제법이고 부동산신명제입니다. 일본은 안 했어요. 지금 1000만원 여러분이 세무조사 한번 받고 싶은 분은 1000만원을 일주일 간격으로 한 몇 달만 찾아보세요. 국세청에서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현찰을 많이 찾는가. 그렇죠? 그런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세무사인데 세금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자, 세무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중개사나 이 사람들이 30만원 이상짜리 일을 해주고 신용카드나 카드나 세금계산서 안 꺼다 걸리면요 50%가 과태료입니다. 5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수술 100만원 했는데 돈을 줬는데 영수증 안 꺼냈어. 근데 그게 성형외과가 잘못됐으면 성형수 잡히면 나중에 부작용이 나오니까 막 악을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장이 헛소리를 하니까 당신 말이야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 원장이 병원비 가산점에다 플러스 알파에서 내주더래. 그 정도로 과태료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추적을 하면 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둑놈들을 어떻게 잡는가 한번 볼까요? 참 기초적인 것은 이 핸드폰 때문이죠. 이 배터리 3일밖에 안 돼요. 1월 1일날 받았는데 물건을 샀는데 6월 30일날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1기고 여기는 2기예요. 그러면 기간이 틀려요. 1월 1일에서 6월 30일 물건을 사서 6월 30일날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내가 세금 준 것을 공개해 주지만 6월 30일날 물건을 사고 7월 1일날 세금계산서 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서 기간이 너무 따서 내가 그걸 10% 줬는데 공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식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는 말인데, 자,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계산서가 있어요. 이 세금이라는 것이 없는, 이건 면세라고 해요, 면세. 근데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주고 10% 주고 온 것을 내가 나중에 낼 것을 미리 내고 왔으니까 공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받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그것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계산서도 어떻게 받아야 하냐? 상대방이 계산서를 끊어주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난 사람이 계산서를 주줘야.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운동장에 가서 뭐 해보려고 대목도 안 보이죠. 신용카드에도 나오고 의제매입세 공제 연장이 들어간 거 이게 의제매입세 공제예요. 계산서 면세는 대부분 농수산물이에요.
농민들이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농민한테 직접 산 것은 영수증이면 되는데 상대방이 사업자인 사람들은 뭐냐면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계산서를 안 받으면 이걸 공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해야 되는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기 싫어도 법인들이 거꾸로 발행을 해버려요. 여러분들한테 전자세금계산서로. 그러면 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상대방 누가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놨는가, 그러니까 끊어놨는 것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료세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거는 공개 안 하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음식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만한 사업을 할 적에 경영학적으로 3분법이라고 합니다. 3분법. 자, 원재료, 인건비, 나머지가 관리비, 이득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가세 조건 변매라고 원재료를 이만큼 받아버리는 거야. 인건비 이만큼 넣고 원재료를 갖고 환산을 해놓을 수가 있다고요. 원재료는 30% 이상 들어가면 그 음식점은 망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3분의 1이 넘으면 이 사람 매출이 적게 됐다는 게 있고, 그렇고 또 신용카드는 원재료 영화카드 들어갔는데 신용카드는 요만큼이나 받아갖고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죠. 이때 세무조사하면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게 줄 알죠. 원재료 그리고 이 비율 해가지고 1인당 얼마 달고 원재료로 환산해서 세금을 매기면 공짜로 얻어죠. 나중에 아무리 하소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원재료가 여기서 허위로 바꿨다면 가산세무리하고 금액이 크면 고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둘러보면 품팔아서 하는데 막상 부동산이나 이 재산을 움직일 때 이걸 안 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부모가 자식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쌈이 낫다 무섭다 해서 편파적으로 재산을 주면 다시 더 편파적으로 쌈만 나. 편파적으로. 왜 그러냐? 자녀들은 다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어느 하나만 주면 다른 자녀에게 불평등하니까 민법 구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지분이 1.5예요. 자녀는 1. 그러니까 아들, 딸에서 자녀 다 이렇게 1이에요. 이걸 통분해서 3명이라면 여기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예요. 상속 지분이.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이쁘다고 하고 그거 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다 몽땅 주면 마누라고 여기는 열받죠. 재판 거로는 얼마 되냐? 요 자기 본래 지분의 2분의 1씩은 줘야 돼요.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7분의 1.5 줘야 하고 여기는 7분의 1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무도 이제 조금씩은 신경을 쓰시면서 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나중에 잘못해서 가산세 1000만원쯤 벌면 한 달 내에 벌어서 1000만원 못 벌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마이크 없이 명강의를 부정히 이제 큰 맞춰주시죠.